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벌써 37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분사의 총정리, 수능형 실전 문제를 함께 풀어갈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님입니다. 오늘 37강은 앞서서 예고해 드린 대로 분사의 수능형 문제들은 어떻게 접목되고 적용되고 또 출제가 되는지 그 방향들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교재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진도 외에 제가 여러분들 37강 첨부 파일을 올려놓았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셔서 저랑 이제 수능형 실전 문제, 밑줄형 문제, 박스형 문제, 난도 높은 문제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분사 문제 풀기 전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끝으로 분사가 장장 7시간을 한 거였죠. 말 그대로 분사, 분사 구문, 부대 상황, 감정 형용사, 지각, 사역 하면서 6가지의 분사의 총 정리와 수능형 실전 문제까지 거쳐오는데 오늘까지 7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분사는 틀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챕터 10, 이제 완전히 구성이 바뀌어서 전치사 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1챕터부터 9챕터까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늘 언제나 그랬듯 잠깐 확인 한번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제가 다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저는 일단 어법지존이 기본적으로는 어법반이니까요. 최근 경향의 2014년도부터 거꾸로 2014 수능, 2014 9월, 2014 6월, 2013 작년 이제 수능 6월, 9월 거꾸로 어법 문제들을 쫙 한번 다시 정렬하고 배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수능형 실전 문제로 기출되었던 걸 쫙 한번 풀려고요. 그거 외에도 제가 이제 구문독해 또 어려운 것들 여러분들 어법이 되면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갖고 구문독해 자료들도 다시 수집하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수능 기출문제들 최근 것들 갖고 보니까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 구문독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관계사는 원래 문장에 형용사 수식하는 역할이라 관계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장 길고 복잡해서 구문독해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독립분사 구문도 있고요. 혹은 가정법, 도치가정법. 이게 if라도 있어야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게 가정법이구나 할 텐데 도치가정법 기억납니까? 오랜만이니까 여러분들 도치가정법이랑 분사 구문이랑 헷갈려갖고 앉아있더라고. 자, 분사 구문의 형태는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나 pp로 시작해야 돼요. 물론 주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어법 문제엔 독립분사 구문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분사 구문의 형태를 일단 이렇게 갖고 계세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나 pp로 시작한 분사 구문이고 분사 구문이라면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하니까 그 생략된 주어 갖다 놓고 그리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세요. 한국 사람이라 해석이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장가, 탕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이거랑 또 헷갈리고 있더라고. 도치가정법 딱 보면 제가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했어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 pp 그럼 분사 구문이고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조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다. 주어 동사가 순서가 바뀌어 있다. 요렇게 3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가정법 묻는 거다. 가정법에서 if 생략시켜 놓고 여러분들에게 도치 가정법 묻는 거니까 그때는 if 복원시켜라. if 복원시켜 놓고 if의 시제가 맞는지 즉 가정법의 시제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맞는지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하다고 또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장장 오늘이 37번째 시간이라니까요.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럼 앞에서 36시간까지 왔잖아요. 그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크게 보면 덩어리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제가 구별을 해놨지만 동사편, 준동사편 이렇게 구별을 해놨지만 그 안에 이해 외에 이해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번 설명하면 됩니다. 그 설명하면 나 한국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암기하셔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문장의 형식이나 태편에서 사실은 형식별 동사들이요.
1형식, 2형식 동사들, 3형식에서 전치사 쓰면 안 되는 동사들, 4형식 목적어 둘 다 있어야 되는 동사들, 5형식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동사들, 5형식에서 목적 보어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써야 하는 동사들, 기타 등등해서 사실은 동사들 묶음 외웠던 이런 것들은 암기죠. 투부정사와 ing 표현은 아니었습니까? 어떤 동사들은 one to two 투부정사만 써야 되고 어떤 동사들은 enjoy, ing만 써야 되는데 그럼 동사들을 외워야죠. forget, remember, regret 같은 동사들은 to도 쓰고 ing도 쓰는데 그럼 그 동사들은 외워야죠. 비슷하고 혼동되는 동사들이 lie, lay, layin, lay, laid, laid, rise, rose, risen, 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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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set, sit, 다 자타 동사라 하나는 목적어 없고 하나는 목적어 있어야 돼 하면서 했던 동사들은 다 외워야죠.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크게 암기해야 될 건 동사들은 암기해야 될 게 꽤 있었습니다. 근데 시제 흐름은 제가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큰 도표 그림에 현재, 과거, 과거 완료, 미래 갖다 놓고 거기에 진행형 붙이고 거기에 완료형 붙이고 거기에 완료 진행형 붙이고 이런 건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12시제인지 거기까지 태까지 붙여서 15시제인지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투부정사와 그 다음에 동명사, 준동사의 시제, 태 이런 것도 암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도 훨씬 많은 작업이 있고 또 암기해야 될 작업들이 있었고 지난 36시간 동안 배웠던 거 이제 노트 보시면서 혹은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단점은 그 어떤 누구가 완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사실은 또 스튜디오 강의라 졸릴 수도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EBS는 더더군다나 무료라 아깝지도 않습니다. 이게 온라인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료가 아니라 무료다 보니 아깝지 않고 다시 버퍼링 얼마든지 트래픽 용량은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보고 반복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제가 수업은 내가 하지만 공부는 여러분이, 시험은 여러분이 한다라고 했던 그 몫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복습 시간 가졌고요.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분사 총정리여서 제가 분사에 대한 총정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우리 복습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은 복습 없고 이제 수능형 실전 문제로 갑니다. 근데 수능형 실전 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부 파일 다운 받으셔야 돼요. 이건 제가 만든 자료고 기출된 자료들이니까. 단,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 시간은 37강. 그러니까 우리는 총 1강부터 36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왔어요. 좋든 싫든. 36시간을 보냈는데 이 안에서 태도 했죠? 이 안에서 시제도 했죠? 이 안에서 문장의 형식도 했죠? 이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했던 우리 분사도 했죠?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뭐냐 하면 수능형 문제인데 수능형은 ABC 박스를 주고 밑줄 5개를 주는데 분사만 묻지 않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1번 밑줄은 태를 묻고요. 2번 밑줄은 분사구문 물을 수 있고요. 3번 밑줄은 시제 물을 수 있고요. 4번 밑줄은 또 아직 배우지 않은 관계사 물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의 수들 다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뽑았습니다. 일단 배운 데까지만요. 그러니까 관계사 안 배웠으니까 생략. 그리고 뭐 아직 배우지 않은 전치사 묶음, 수일치 묶음 이런 거 생략. 그리고 여러분들랑 저랑 36시간 동안 배웠던 모든 묶음들이 분사를 포함하여 다 수능형 실전 문제로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저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형이라고 했으니까요. 말하자면 다 ABC 박스형이고 다 밑줄형이란 소리예요. 다 기출됐거나 제가 변형했거나 문제 1번입니다. 밑줄 5개 줬습니다. 아무래도 박스형 문제보단 제가 밑줄형 문제가 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는 박스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음. 그러나 밑줄형은 이 안에서 시제도 봐야 되고 태도 봐야 되니까 해석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무조건 어법 문제라면 느낌 갖고 필 갖고 해석 갖고 능동이네 수동이네 하는 거 아니고 제일 먼저 1! 출제자가 나한테 뭐 물어보는 거지? 그거부터 생각하라고 했어요. 밑줄을 줬다면 출제자가 시간이 많아서 밑줄 안 준다 했어요. 1번 뭐 물어봐요? 그거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지금 분사편이라고 해서 분사만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 다 갖고 왔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1번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1번은 처음 시작이니까요. 분사 물어봤습니다. 잘 보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죠. 문장 시작에 주어 없죠. ing나 pp로 시작했죠. 얘 지금 pp요. bear, born, pp요.
그러면 말하자면 1번은 여러분들한테 전형적으로 분사구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뭘 맞냐 틀리냐 문제 풀기 전에 출제자가 뭐 물어보는 거지? 그 의도부터 파악해야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적용할 수 있다고요. 분사구문이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생략된 주어예요. 생략된 주어는 갈릴레오인가 봐. 그럼 갈릴레오 찾아 넣고 주어 찾아 넣고 생각합시다. 갈릴레오는 1564년 2월 15일 날, 어머 얘 또 2월 15일 태생이야. 2월 15일 날 피사에서 태어나서 갈릴레오는 showed an unusual talent, 아주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했어요. 그럼 분사구문인가 일단 다 확인했고 생략된 주어 갈릴레오 찾아왔습니다. 그럼 갈릴레오가 1564년 2월 15일에 지가 나아졌어? 태어나진 거죠. 여러분들 95년생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난 95년에 태어날 거야 해서 알아서 나왔습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도 요즘 세대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전 요즘에 TVN 방송에서는 뭐 응답하라 1994 이런 거 인기 많죠. 제가 딱 그 학번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들 용어로 추억이 돋아나죠. 아 맞다. 저 시대 때 저런 옷이 유행이었지. 아 맞다. 저 시대 때 저런 음악이 유행이었지. 그건 추억 말고 내가 만약에 선택 가능하다면 난 여러분들과 동년배고 싶습니다. 뭐가 됐든요. 그러니까 갈릴레오도 자기가 1564년 2월 15일 날 지가 알아서 나온 게 아니라 수동의 PP 분사 쓴 1번 정문 맞습니다. 어법상 적절하지 않지 않고 어법상 맞습니다. 1번 분사구문. 자 그러면요. 1564년 2월 15일에 태어나서 걔는 과학에 대한 at a very early age 아주 어린 나이에 과학에 대한 아주 유능한 재능을 보였다. His father believed that. 그의 아버지는 믿으셨다. The science would never make his son rich. 과학이 그의 아들을 부자로 절대 만들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물론 요즘 세대라면 과학자 얼마나 위대합니까? 꼭 돈을 많이 벌진 않더라도 명예직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니까요. 과학자는 참 좋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 녀석이 이거 과학 정도 해가지고 과학 나부랭이 같은 거 해가지고 아들내미가 부자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믿으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제안했습니다. That Galileo became a clothes dealer. 야, 네가 무슨 과학자야. 과학자 돈 못 벌어. 그거 말고 야, 옷 장사나 대라. 라고 제안하셨대요. 그러면 2번, 3번 선택지에서 묻고자 하는 것부터 찾겠습니다. 과학은 만들지 못한다. 그의 아들을 부자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사실은 밑줄 쳐져 있는 거 형식 잘 썼니? 물어본 거였습니다. 자, 1번은 제가 분사구문 물어요 라고 표시해놨잖아요. 2번은요. 형식 잘 썼니? 그러면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의 아들을 부자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보어 자리예요. 보어 자리예요. 품사로 쓸 수 있는 거 명사나 형용사 있었던 거 기억나죠? 명사는 직업 신분이었죠. 근데 그의 아들이 부자다. 이건 상태죠. 그러니까 형용사 보어 썼습니다. 잘 썼죠? 2번 통과. 그러니까 2번은 여러분들한테 형식 물어봤던 거예요. 그럼 3번도 뭐 묻는 게 있겠구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서 갈릴레오한테 옷장사라고 제안했다. 난 느낌이 팍 오는데. 여러분들 3번에서 뭐 느낌 나는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분사편에 총정리라고 해서 분사만 묻지 않습니다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시제 일치, 불일치에서 배웠습니다. 얘들아, suggest가 뜻이 두 가지야. 조심해.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일 수 있어. 그러면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그때는 시제 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야. should는 생략할 수 있어. 그런데 얘 suggest가 말이야. 제안하다의 뜻 말고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 있어. 그러면 제안하다의 뜻이면 시제 일치 안 하는 거니까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면 시제 일치를 따져야 될 수도 있어. 야, 교재에도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기할게. 잘 들어. 뒤에서 또 나와. 여러분들 노트 필기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3번은 suggest, 일치, 불일치 묻는 건데요. 그러면 해볼게요. 그가 갈릴레오 보고 야야야야 과학 돈 못 벌어. 부자 못 돼. 너 클로스 딜러가 되라고 제안하셨어요? 암시하셨어요? 네, 제안했다의 뜻입니다. 제안하다의 뜻이면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쓰랍니다. 그러니까 또
안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야 과거 썼네. 과거 became 과거 썼네. 잘 썼다. 통과. 다른 거 찾아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suggest 제안하다의 뜻이네. 과거를 썼지만 시제 일치랑 상관없네.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하네. should는 생략 가능하니까 동사 원형인 become을 써야겠다. 3번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봤냐? suggest의 즉 suggest의 시제 일치 불일치를 물어봤겠죠. 따라서 1번 문제는 벌써 3번 정답을 찾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오늘 이 시간 분사만 복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36시간 달려왔으니 좋다. 시제도 넣고 태도 넣고 내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어볼게. 단 배운 것 조건 한해서 라고 했으니까 적용하셔야죠. 각각 다 밑줄에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박스에는 뭔가 이유가 있고요. 그것만 먼저 찾으시라고요. 뭘 물어보는 거지? 왜 밑줄 있지? 정답 3번 찾았고요. 4번.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문이어야 합니다. 그럼 뭐 물어보는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4번. But Galileo had no interest in business. 근데 갈릴레오는 아빠가 아까 옷장사나 해라 했잖아요.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었어요. He persuaded his father.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To let him study medicine and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Pisa. 피사 대학에 그 메디신과 필로소피, 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먼저 4번이요. 일단 정답을 3번으로 찾았으니 나머지는 모두 다 정문이어야 합니다. 갈릴레오는 했다, 가졌다, 가지다 타동사. 우리가 대부분 타동사가 너무 많으니 자동사를 따로 암기하자 했죠. 관심을 가졌다. 사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 과거형 썼습니다. 만약에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었다면 수동태로 썼겠죠. 정문입니다. 마지막 5번. 에이, 딱 봐도 티나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도 쓸 수 있고 PP도 쓸 수 있는데 얘 목적어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일 거고 수동이면 PP일 텐데 그가 의학을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는 거 능동이죠.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 쓴 것도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다 보이시면 돼요. 1번부터요. 확인합니다. 분사구문 물었구나. 아, 형식, 오형식, 보호자리, 형용사 잘 썼구나. 아, 3번 suggest 물어봤구나. 시제 틀렸네. 3번이 정답이겠네. 4번 타동사의 목적어 있네. 오케이. 5번 아, 사역동사 구문이구나. 잘 썼다.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예요. 자, 수능형 문제 1번 넘어갑니다. 그러면 2번입니다. ABC에서 가장 잘 짝지은 것으로 알맞은 것은 했어요. 아무래도 ABC 박스형이면 제가 박스만 봐도 답 나올 수 있다 했거든. 일단 A번 잠깐 통과. B번 뭐 기쁜 거 없니? 저만 혼자 지금 아무도 없는데 쇼하는 거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want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에서 목적 보어 자리에 반드시 to만 가지고 와야 하는 동사 하면서 배웠어요. 어디서? 문장의 형식편. 오형식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A로 시작하는 거 3개 읊어봐. ask, allow, advise 이런 거 있어. E로 시작하는 거 encourage, enable 이런 거 있어. 얘네들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니까 이건 보지 않고 해석도 안 해도 답이 나오는 상태예요. B번은 일단 무조건 to follow. C번 갈까요? C번도 어머 선생님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상관접속사라고 합니다. 이제 11챕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접속사 얘기를 시작하긴 할 겁니다. 자, both A and B 이러죠. either A or B 이러죠. 이건 중학교 실력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B번은 무조건 보도 않고 to follow. C번은 무조건 보도 않고 both. 그러니까 나올 겁니다. A번이 관건입니다. 됐죠? A번은 informing이냐 informed냐. 일단 분사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주의 드렸냐면 야 분사라고 좀 착각 좀 하지 마. 얘가 동명사 ing일 수도 있어. 아니 얘가 동사 ed일 수도 있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컴마 쌍컴마 1강. 얘들아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하면 버릴 거 버려. 관계대명사 보이면 묶어. 분사 묶어. 전치사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줘 버려. 부사 버려.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다 묶어 했던 거 기억나요? 예요. 문장 묶어 버릴게요. 자 텔레비전은 유지시킵니다. 하나를 이러지 말고요.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부정?
아니다 부정이 아니고요. 정할 수 없다. 그냥 야 우리는 참 김치를 좋아해. 그 우리가 누구야? 그 꼭 대한민국 사람이야? 아니지. 그냥 우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정할 수 없는 명사인 거지. 야 우리는 참 부추가 좋아. 그럼 그 우리가 꼭 나를 포함해서 누군데? 그거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그래서 정할 수 없는 대명사, 부정세 명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그냥 우리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텔레비전은 유지시킵니다. 우리가 about current event.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들의 정보를 갖도록 허락합니다. 유지시킵니다. 이런 표현인가 봐요. 아, 얘가 지금 keeps가 본동사가 있어요. 따라서 제 말은 얘는 동사일 확률은 없어요. 확실히. 분사예요. 자, 그러면 분사네.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댔는데 분사 구문은 아닌 거 맞죠? 컴마랑 연결된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 pp 아니니까요. 부대 상황 아닌 거 맞죠? 사역 지각 아닌 거 맞죠? 정보를 주다 감정 형용사 아닌 거 맞죠? 분사 묻는 거 확실해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 여기서 오류가 많아요. 텔레비전은 유지시켜준다. 우리가 이런 현재적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정보를 갖도록 유지시켜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우리가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정보를 줘, 정보를 받아? 텔레비전이 우리한테 정보를 줘, 정보를 받아? 정보를 줍니다. 그럼 A번에 informing 쓰시고 싶습니다. 됐죠? informing 쓰시고 싶죠? 선택지 볼까요? informing to follow both. informing to follow both. 정답 2번 오답입니다. 애기들 대부분들 다 2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분사 맞는데 일단 B번은 올라온 목적어 투부정사 오케이. C번 both A and B 오케이. 여긴 됐고 A번 텔레비전에 정보를 주는 건데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거니까 능동 맞는데 이건 뭐 해석이 헷갈리고 자식도 없는데 그럼 능동의 아이즈니까 인폼이 확실한데 수능형 기출문제라고 했죠. 애기들 오답 되게 많았어요. 2번이라고요. 아이고 누가 분사가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답니까? 우리 수험생들의 오류 기억 안 나요? 얘네들은 능수동 무조건 주어 갖다 놓고 하더라. 그래 텔레비전은 우리한테 정보 주는 거 맞다. 그럼 ing가 맞다. 그러나 이 문장은 텔레비전은 줍니다. 우리가 정보를 받도록. 목적 보호 자리입니다. 목적 보호 자리는 목적어와만 상관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얘들아 주어 동사 주술의 관계가 있어.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럼 우리가 주어로 바꿀게요. 우리가 현대 사건들에 대해서 정보 줘요, 정보 받아요. 정보 받아요. 누구에 의해서요? 텔레비전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주어를 바꾸기 시작하면 즉 의미상의 주어를 바꾸기 시작하면 informing이 아니라 informed가 되죠. 그러면 정답이 뭐가 되어야 정상이냐면 informed to follow both. informed to follow.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인데 그러니까 B번, C번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기들은 2번과 5번 분사해서 착각하게 된 거죠.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해설지 봅니다. 뒤에. 아,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로 주술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수동의 분사가 맞음. 이러면 맞다. 아는 건데 틀렸다. 아니면 해석 말고 여러분 자타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inform, 정보를 주다 타동사입니다. 아, 뒤에 목적 없잖아요.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면 수동이라고 했잖아요. 뭘로 뭐나 지금 다 informed 맞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은 딱 하나 해석하는 거죠. 아씨, 텔레비전이 우리한테 정보 주는 거지. 아씨, 능동이지. 그러니까 ing지. 이래서 다 틀려갖고 온다고요. 아는 것과 적용하는 건 다릅니다. 특히나 제가 어법 영역은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게 천지 차이가 많이 나요. 조심하세요 했잖아요. 3번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제가 뭐 묻는지부터 찾으라고 했죠. 느낌 빵 오는데요. A번에 여러분 shocking, shocked 분사 같긴 해요. 근데 분사에서 뭐 물어봐요? 네, 감정 형용사요. 아니 우리 분사를 6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게 분사 일수도, 분사 구문일수도, 부대 상황일수도, 사역동사, 지각동사, 감정 형용사고만.
그러면 감정 형용사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오케이, 주어라고 했습니다. 갑니다. A man went into a fruit shop in New York. 남자가 뉴욕에 새 과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He picked some oranges. 그는 오렌지를 집어들었고 But it was shocking 또는 shocked when the shop assistant asked him for $19.50. 그러니까 shop assistant가 거기에 있는 점원이 그에게 19.50달러, 그 거의 20불, 우리나라 돈으로 22,000원 정도를 요구했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오렌지를 샀을 뿐. 오렌지 들었는데 22,000원 달라니까 헉헉 너무 놀랍다 이런 거죠. A번 감정형용사예요. 그러면 감정형용사라면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죠. 주어가 능수동 결정하니까 주어예요. 그럼 그가 그 20불 내세요 했을 때 자기가 충격을 줬어요?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수동의 PP 분사 shocked 정답. 됐죠. 그럼 B번 갑니다. B번도 똑같네. shocking이냐 shocked냐 했으니까 감정형용사예요. 자, he gave a $20 bill. 이 사람도 웃겨. 비싸면 안 사면 되는데요? 자기가 또 20달러 띡 주면서 말을 하죠. Your prices are shocking 또는 shocked. 가격이 너무 충격적이네요. 라고 한 다음에 그는 샵을 떠났습니다. 했습니다. 자, 당신의 가격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감정형용사라면서요.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면서요. 주어가 보니까 your prices, 가격이에요. 가격은 충격을 줘요? 충격받아요? 가격이 충격적인 거죠. 가격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능동의 ing, shocking 쓰셔야 정답입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C번 갑니다. The assistant ran after him and said. 근데 갑자기 거기 있던 점원이 그를 따라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Sir, you've forgotten your change. Hey, 아저씨, 저 잔돈 까먹으셨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더럽게 비싸다면서 20달러 줘놓고 야 50센트 남았잖아. 받아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가격이 너무 충격적이네. 돈 다 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원이 따라오면서 잔돈 잊어버리셨어요? 했어요. ing 쓸래 pp 쓸래 분사 물었어요. 근데 C번 보니까 자 당신의 잔돈을 잊은 거야 잊어진 거야? 어머 손님 잔돈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잔돈을 잊어버린 거 능동 맞지? 능동이니까 forgetting. 좋습니다. 그럼 선택지 찾아보겠습니다. shocked, shocking, forgetting. shocked, shocking, forgetting. 3번 오답입니다. 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오답을 어떻게 낼지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갖고 가요. 그리고 실제 정답률도 항상 보면 3번 이런 거 오답. 선생님 A번 감정형용사 아니에요? 다시 갈까요? 네, 맞아요. 그거 충격 받은 거 아니에요? 수동 맞지 않아요? 맞아요. 가격이 참 충격 주는 거 아니에요? 능동? 맞아요. shocking. C번은요? 그럼 선생님, 네가 너의 잔돈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타동사인데 지금 원래 잊어버리다. 타동사인데 목적어도 있으니까 능동에 ing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다고요. 여러분, 무슨 오류를 발견하셨냐면 왜 또 얘를 주어로 보고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생각하신 것도 일단 잘못이지만요. 얘가 감정형용사입니까?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는 건 감정입니까? 까먹는 감정형용사입니까? 그리고 감정형용사로 문제 푸는 것도 아니지만요. 아이고야 여기 have 보이세요? 얘 시제 묻고 있습니다. C번은 분사고 뭐 무슨 감정형용사고 이런 거 묻는 거 아니고요. 우리 have pp는 배운 적 있죠? have pp는 배운 적 있죠? 현재 완료 시제예요. 여러분 have ing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까? 전 이런 시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선생님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been ing요. 선생님 완료 능동 분사구문? having pp요. have ing라는 건 현대문법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혼자 여러분 너무 흥분하여 너는 잔돈을 까먹었지? 능동이지? ing 써야겠다 하면 have forgetting. 문법에도 없는 혼자 새로운 시제를 탄생시키셨다고요. 그러면 또 forgotten?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는 건데 틀렸다. 내가 현재 완료 have pp를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뭘 묻는지 몰랐던 거죠. have pp 시제를 물으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한 거냐? 아, 능동분사, 수동분사로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어법은 아는 것과 적용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셋 다를 만족시키는 정답은 shocked, shocking, forgotten. 그러면 shocked, shocking, forgotten. 셋 다를 만족시키는 정답은 2번 하셔야겠네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의 오답은 제가 이게 더 많을 것 같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당부드렸던 거. 이렇게 해서 문제 3번째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4번째 문제 갑니다. 실제 또 이렇게 수능형 문제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항상 밑줄 5개, 박스형 3개 이렇게 나오지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고칠 필요가 있다면 잘 고친 것은 이렇게 등장하진 않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분사구문 만들어 보려고요. 빨리 해석하겠습니다. 문장이 쉬우니까. Many traffic accidents happen when it's raining. 비가 올 때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People are in a hurry because they do not want to get wet. 사람들은 바쁘다. 왜냐하면 그들이 젖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운전자 입장에선 노면이 젖어서요. 바닥과 차 사이가 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고속주행으로 하다 보면 훨씬 더 미끄러질 확률들이 많아서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도 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보행자 입장에서도 보행자는 일단 자동차가 그렇게 노면이랑 떠 있는지 그 상태도 잘 모를 뿐더러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산 있으면 우산 앞이 잘 안 보이고 우산이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뛰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다 이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은 젖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서두른다. They rush across the road without looking.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길을 건넌다. Being held umbrellas in front of them. 게다가 그들 앞에 우산을 쥐고 있어서 They often cannot see clearly. 그들은 정확하게 볼 수도 없다 했어요. 이걸 고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잘 고친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고쳐놓은 상황을 보니까 하여튼 분사구문 만들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해볼게요. 자요. 앞문장에 being held umbrellas in front of them, they often cannot see clearly. 컴마로 연결된 문장입니다. 문장 시작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고 그리고 ing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인 것 같습니다. 분사구문이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냐면 생략된 주어 they인가 봐요. they 갖다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우산을 쥐고 있는 거예요? 쥐어진 거예요? 우산을 쥐는 거예요. 능동에 ing 써야 합니다. 어머 선생님 능동에 ing 잘 썼잖아요. 하시지 말고요. being pp요. being pp. being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문장은 수동 분사구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우산을 쥐고 있어서 능동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고칠 필요 있는 상황이에요. 됐죠? Being held umbrellas 이 문장은 고칠 필요 있음. 고칠 필요 없음 탈락. 그 다음 being held umbrellas 2번 문장 보니까 아니 being 생략하면 being held umbrellas 똑같은데 그러니까 2번도 선택지는 안 돼요. 3번, 4번, 5번 셋 중에 하나 가야 돼요. 다시 문장으로 옵니다. Being held umbrellas 수동의 pp인데 그러면 pp 분사구문으로 쓰면 안 되고 능동 써야겠구나. 그러면 holding umbrellas 이거 써야겠네. 그럼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는 주어 없고 능동의 ing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선택지 다시 갈게요. holding umbrellas 정답 3번이네요. 그렇지만 답은 3번이지만 제가 늘 말했죠.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 밝혀라. 1. 고칠 필요 있다. 아니 수동분사구문을 왜 쓰냐. 능동분사구문 써야 됐는데. 2. being held umbrellas나 being 생략하고 held umbrellas는 어차피 수동이니까 수동이라서 탈락이다. 3번 능동분사구문 잘 썼다. 그럼 4번은 왜 안 될까? 4번 선생님 4번 두 문장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들이 우산을 쥐었고 그들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 4번 생각은 좋은데요. 4번을 써버리면 두 문장 됩니다. 두 문장 되면 접속사는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장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4번도 탈락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5번은요? being holding umbrellas 할 때 being은 생략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면 3번하고 5번하고 똑같으니까 5번도 정답 되지 않아요? 아니요. 좀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으시죠.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being pp를 쓴다. 현대문법에서는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pp만 남게 된다 했어요. 제가 언제 being ing가 가능하다 했습니까? being ing라는 건 전 또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꾸 새로운 걸 뭘 개발해내면서 이건 안 돼? 생각은 좋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어머 이것도 되지 않을까? 저것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추측과 생각은 좋은데 일단 배운 걸 기초로 하여. 자, 정답은 이렇게 해서 능동분사구문으로 바꾼 3번 정답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기억이 나요. 이게 기출문제였던 거.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역시 오답률이 많았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ABC의 네모안에서 어법상 잘 짝지은 것은 A번 situating 또는 situated at an elevation of 1350 meters. The city of Kathmandu, which looks on the sparkling Himalayas, enjoy a warm climate year-round that makes living 또는 to live here pleasant. 요 정도 돼야 구문이 좀 길구나.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일단 배운 것만큼요.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 있다고 했고요. 얘가 지금 enjoys 동사 같은데요. 얘가 사실은 주어 같은데요. 묶었잖아요. 컴마 쌍컴마예요. 그리고 따뜻한 기후를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관계대명사 이렇게 수식했습니다. 그러면 A번에서 뭐 묶고자 하는지 저는 딱 보이는데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잖아요. 문장 시작에 주어 없잖아요. ing 쓸래 pp 쓸래 했잖아요. 100% 분사구문이네요. 그럼 분사구문이면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나? 생략된 주어예요. 그러면 Kathmandu, City of Kathmandu. 이 도시가 1350m의 고도에 자기가 위치돼? 자기가 알아서 1350m의 고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위치한 게 아니잖아요. 능동 아니라 수동의 PP 분사. A번 물어봤던 건 분사구문. 그리고 A번 수동 분사구문에 정답 situated가 맞는 듯. 괜찮아요? 그럼 B번 갑니다. B번 제가 그냥 정확하게 해석할게요. 1350m의 고도에 위치한 카트만두 도시는 사실은 스파클링 히말라야처럼 생겼는데 그건 생략하고 카트만두의 도시는 enjoys warm climate year round.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를 즐긴다. 어떤 기후? That makes living 또는 to live here pleasant. 여기에 사는 것을 참 pleasant, 기쁘게,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1년 내내 똑같은 기후를 즐긴다. 이런 표현이에요. 선생님 나는 이게 잘 뭔지 모르겠네. 만든다. 사는 것을 여기엔 부사고 유쾌하게 만든다. 사는 것을 유쾌하게 만든다구나. 맞다. 보호자리 해석은 부사되지만 선생님 형용사 갖다 쓰랬지? 그럼 뭐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저걸 보고 또 메이크 다음엔 투부정사 쓰던가? 메이크 다음엔 ing를 쓰던가? 뭐였더라? 무조건 to만 쓰는 동사, 무조건 ing만 쓰는 동사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또 혼납니다. 누굴 가르쳤습니까 그럼?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없는 동사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형식 찾아보세요. 형식에 제가 이거 쓰면서 얘들아 이거 기출문제에 나왔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똑같이 안 나와 하면서까지 설명했던 지문입니다.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같은 동사들은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없다 했으니까 그냥 ing 쓰면 돼요. 그런데 이거 기출 냈으니까 우리 수험생들한테 똑같이 나올 확률 없다 했죠. 그럼 쓰지 말라면 안 쓰면 된다고 했죠. 근데 진짜 쓰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 진짜 투 쓰고 싶니? 오케이. 과목적어 있어? 투부정사 뒤로 빼.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과목적어 자리에 우리 수험생들한테 수일치 문제처럼 저기 동사 원형 써야 되는 자리에 혹은 투부정사 써야 되는 자리에 사역동사로 착각하게처럼 여러 가지 문제는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적용하는 건 틀리다고 한 거예요. 자, 5번에 living 정답인 것 같죠? 그러면 마지막 C번 갑니다. C번. C번에 it냐 it is냐 했어요. 요건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아직 우리가 다음 시간이 챕터 10 전치사 갈 겁니다. 그치만 여러분들이 기본 배경 지식으로도 문제 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엔 반드시 명사 오죠. 불변의 법칙이죠. 왜냐라고 또 묻지 마세요. 1 더하기 1은 2다와 똑같은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와요. 근데 it는요. is의 준말이죠. it is 준말을 it 이렇게 쓰는 거죠.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입니다. 근데 it를 써버리면 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its government, its economy, its culture. 그러니까 my 같은 소유격이요. 중학교 1학년 때 I, my, me, you, your, you 이런 거 배우죠. 그러니까 my economy, my government, my culture 한 것처럼 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엔 소유격이 들어가야지 이 이지를 넣어버리면 문장 it is 가면 이것은 정부다, 이것은 문화다, 이것은 경제다 라고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C번에 들어가야 될 건 it's 소유격 다음에 명사 쓴 거예요. 셋 다를 만족시키는 정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지에 보니까 어포스트로피가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올라간 첨부 파일에는 아마 3번, 4번, 5번에 어포스트로피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지금 찾아야 할 거 분사구문의 수동 situated, B번의 living, 그 다음에 C번의 소유격 세 다를 만족시키는 걸 찾으면 정답 1번이 정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어포스트로피가 없는 건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첨부 파일에는 정상적으로 올라갔을 테니까 그냥 그대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6번 문제 넘어가시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했어요. 그럼 이제 또 1번부터 5번까지 밑줄마다 박스마다 뭐 묻고자 하는 게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People are accustomed to using a blanket to make themselves warm. 사람들은 아주 좋은 수거. 여러분 저랑 예전에 뭐뭐에 익숙하다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be used to ing나 그 다음 be accustomed to ing나 똑같이 익숙하다의 뜻입니다. 혹은 비동사 말고 언젠가 또 얘기했는데 get 써도 되고 grow 써도 되고 become 써도 되고 다 똑같아. 어쨌든요. 사람들은 담요를 사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To make themselves warm. 그들 자신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담요를 사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여러분들 겨울이에요? 우리가 더워요. 그럼 담요 덮잖아요. 왜? 나 따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익숙하다. So they are surprised. 그래서 그들은 놀랍다. 뭐 하는 걸 보고? To see the blanket. 그런 담요를 보고 놀란다. To use to keep ice cold. 얼음을 차갑게 유지시키는 데 사용되는 담요를 보고 놀란다. And to prevent it from melting. 얼음이 용해되는 것으로부터 막고 얼음이 차갑게 유지시키는 데 사용되는 담요를 보고 놀란다. 뭔 소리인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요를 덮는 이유는 우리가 따뜻하려고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음이 하나 있어요. 얼음이 있는데 담요를 덮어놨어요. 그럼 얘는 녹아야 돼요? 안 녹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 담요를 덮으면 따뜻해지니까 이게 녹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담요를 덮어놓으면 안 녹습니다. 오히려. 왜? 담요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따뜻함을 유지하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담요 한 장을 통해 바깥 온도와 내부 온도, 담요를 사이에 둔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밖에 영하거든요. 근데 제가 담요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제 36.5도랑 제 체온과 밖의 영도가 닿지 않으니까 내 체온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난 따뜻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 원리예요. 담요를 한 장 덮으면 밖에는 지금 영상이에요. 되게 날씨가 더운 여름날이에요. 뭐 한 25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내가 여기다 얼음, 0도씨의 고체 얼음으로 담요를 딱 덮어놨어요. 그럼 밖에 외부 온도 25도와 내 얼음 고체 0도씨가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는 고체 상태로 얼음 상태로 유지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사람들은 담요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놀란다. 뭐 하는 걸 보고 아니 얼음을 차갑게 유지시키고 얼음이 녹는 것으로부터 막도록 하는 담요를 보고 놀란다. 담요 덮어놓으면 얼음 안 녹아. 외부 온도랑 안 만나서. Expected that 이렇게 기대하면서요. That a blanket will always make something warm. 우리처럼 아까 착각한 거네. 담요는 항상 뭔가를 따뜻하게 만든다라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they think.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It must warm ice too. 그럼 얼음도 따뜻하게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제가 왜 다 해석하고 있냐면 밑줄형은 해석해야 돼서. What a blanket always does this. 그러나 블랑켓이 담요가 늘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한 거예요.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와의 차단 역할이에요. To prevent heat from passing through of the one side of it and the other. 한쪽 면에서 다른 쪽 면으로 공기가 통하는 것을 막는 역할이다. Thus, 따라서 it keeps the heat of the body from the passing into the colder air surrounding i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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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런 내용인데 이제 내용은 이해되셨죠? 담요를 우리가 따뜻하려고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얼음 덮어놓으면 얼음 녹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담요가 하는 일은 외부와 내부 온도의 차단 역할이라
온도의 차단 역할이라 오히려 담요를 덮어놓은 얼음이 녹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본문 이해도 안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찾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밑줄입니다. 뭘 묻는지부터 찾아야죠. 사람들은 담요를 사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투에 밑줄 쳐져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투에 밑줄 쳐져 있다고 얘들아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해석하면 그들 자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제 말은 뭐냐. 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얘들아 시제 맞는지 태 맞는지 혹은 전치사 투 아닌지 생각해봐 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치사 투는 이제 아닌 거예요. 부사적 용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라는 소리죠. 시제도 태도 모두 맞습니다. 얘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요. 동시대니까요. 투 동사 원형 쓴 거 1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시제 맞나? 태 맞나? 전치사 투 아닌가? 요거 고려하려고 한 거예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2번 유술투 동사 원형 하곤 했다. 이러면 저한테 혼난다고요. 제가 예전에 분사 설명하면서 박테리아 설명해 줬거든요.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사람들은 놀란다. 담요를 보고 뭔 담요? 얼음을 차갑게 유지시키는 데 사용되는 담요. 얘 뭐뭐 하곤 했다가 아니라 분사 PP요. 분사하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어요. 수식받는 명사예요. 담요는 얼음을 차갑게 유지시키는 데 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거죠. 수동의 PP 분사예요. 따라서 2번은 수동의 PP 분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 있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아, 담요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거지? 지각동사의 목적어 수동이네? 그러면 수동에 PP 써야겠다. 지각동사로 봐도 PP고 뭘로 보나? 유수투는 하곤 했다의 동사가 아니라 분사 PP 잘 쓴 정문입니다. 3번은 뭐 물어봤을까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입니다. 문장 시작엔 주어 없고 PP로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담요가 항상 뭔가를 따뜻하게 만들 걸 기대하면서 그들은 역시 담요가 얼음도 녹일 거다라고 생각했다. 그럼 분사 구문이니까 생략된 주어 돼. 그들은 담요가 뭔가를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능동의 분사 구문을 썼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틀렸던 3번 비문입니다. 됐어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대절입니다. 뒤에. 대절은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로 온 겁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이라고 써도 되는데 아직 대절 안 배워서 제가 그냥 해석상으로 능동 분사구문 만들었습니다. 4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투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시제 맞나? 태 맞나? 전치사 투는 아니네?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형식입니다. 보어자리입니다. 보어자리에 명사적 용법이든 형용사적 용법이든 와야 되지. 일단 전치사 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제나 태냐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맞을 거고요. 5번은 전치사 다음에 명사예요. 뭐 묻는지만 빨리빨리 체크할게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예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찬 공기. 명사 수식하려고 뒤에 분사 형용사 썼고요. 분사니까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할 거고요. 그것을 둘러싸는 공기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능동의 분사 잘 썼고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시제 투부정사에 밑줄 쳐져 있을 때 뭐 분사 구문 전치사 다음에 명사 다 있습니다. 이런 게 수능형 실전 문제인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풀게 되는. 자, 7번 한번 가보실까요? 7번도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7번, 8번까지 있는 것 같은데. 자, 7번 문제. An elderly Russian tired of lining up outside a vodka store said 한 나이든 러시아인이 말했습니다. 어떤 러시아인이 바깥에 보드카 그 스토어 밖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지친 이 러시아인이 말했습니다. That's the limit. 여기까지가 한계. 8 hours wait for a small vodka? 조그만한 보드카 하나 사겠다고 내가 지금 8시간을 기다려? I'm going to go Moscow to finish off Yeltsin. 내가 아주 그냥 옐친을 끝내버리러 모스코에 가야겠어. He left for Moscow. 그래서 그는 모스코에 갔고요. But was soon came back. 근데 곧 다시 돌아왔습니다.
Asking why? 왜냐고 물으니까 he said. 그가 말하길 the line for that is even longer. 그 줄이 더 길어서. 그가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러시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추우니까 보드카 잘 먹잖아요. 보드카 살라고 줄을 쓴 거죠. 8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은 거죠. 8시간을 기다려? 아우 내가 이제 아주 그냥 옐친 끝내보려고 모스크바 가겠다. 그리고 갔어요. 곧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어? 옐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더 그 줄이 길어서 라고 하는 본문의 우스갯소리 이야기입니다. 그럼 각각 뭘 물어봤나? 1번 감정 형용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혹은 분사구문이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어도 분사구문이라고 하셔도 되죠. 그러면 분사구문이 됐든 감정형용사가 됐든 주어는 똑같이 얘일 겁니다. 그럼 러시아인이 자기가 줄 서는데 지침을 줬어요. 지치게 됐어요. 1번 수동분사구문 쓴 거 잘 쓴 정문입니다. 2번 마찬가지로 to에 밑줄 쳐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많다고요. 얘가 시제 맞나? 태 맞나? 전치사 to는 아닌가? 이거 확인해 보세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옐친을 죽이기 위해 끝내기 위해 모스크바로 가겠다. 뭐하기 위해서니까 투부정사니까 전치사 투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와 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는 과거 시제 모스크바로 떠났지만 곧 돌아왔다. 시제 똑같이 잘 맞췄고요. 4번 분사구문입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했다.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 썼네. 분사구문이네. 근데 잘 봐. 분사구문이 생략된 주어 he 갖고 와볼게요. 그가 왜냐고 묻고 그가 대답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해? 아니 왜냐고 물음 받았을 때 수동에 pp 분사 썼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아서 틀렸던 비문이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예스크 타동사잖아요. 네. 근데 왜 무엇을 이라고 목적어 있잖아요.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는데 왜 능동 안 쓰고 수동이 맞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품으셨다면 넌 아주 멋집니다. 그러나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people asked 물어본 거죠. him 그에게 why 왜냐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he said 그가 말한 거죠. 그 줄이 더 길어서 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왜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가 대답했어요. 두 문장이에요. 연속적인 동작이에요. 접속사 없앨게요. 주어 people asked 요건 주어 일치하지 않아서 그 문장이 아닌가 보다. 어쨌든 사람들이 물었어. 그에게 왜인지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 ask는 사형식으로 쓰였던 거예요. 사형식이라면 목적어 2개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사형식인데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 썼겠지. 아까 주어를 he로 아까 people로 놓고 보면 생략이 안 되니까 다시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어서 썼던 문장이에요. 사형식의 목적어 둘 다 있어야 수동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타동사인데 무조건 목적어 있다고 생각하더라. 아니 사형식인지도 확인해봐. 이런 시험 문제. 5번은 이 형식의 보어자리 물어봤던 거고요. 자,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진도를 뺐습니다.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8번 문제 역시 뭐 묻는지만 한번 확인할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묻는 거 체크하기 쉬울 것 같아. want to, decide to, hope to. 3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to 부정사를 갖춰야 하는 동사 잘 썼고요. 그 다음 2번 전치사 다음에 명사고요. 명사 수식하는 분사 형용사 썼어요. 그러면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할 건데 치킨은 그러니까 닭은 달려 능동의 분사 형용사 잘 썼고요. 3번 보니까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에는 주어 없고 ing입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에 생략된 주어 they. 아마 앞문장 보면 학자들일걸요. 그러면 학자들이 그 사진을 공부하는 거 능동이네. 능동의 ing 분사구문 잘 쓴 정문. 1번 want to 잘 썼네. 2번 전치사 다음에 명사고 뒤에 분사 붙었네. 잘 쓴 능동이네. 3번 분사구문이네. 근데 분사구문 생략된 거 같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진을 연구하다. 능동이네. ing 분사구문 잘 썼다.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정문이에요. 그리고 4번 갑니다. 딱 보니까 물어보는 거 괜찮은데요? 눈을 감고선 치킨은 더 이상 앞으로 머리를 움직이지 않더라.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했는데 이거 본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치킨, 닭들 걷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건등이 아니고요. 먼저 머리가 나갑니다. 그 몸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고 몸이 따라가고 그래서 약간 끼뚱끼뚱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알고 싶은 게 많은 거죠. 쟤는 왜 저렇게 몸이 먼저 나갈까? 그러니까 눈이 먼저 나갈까 머리가. 몸이 왜 뒤로 따라갈까? 알고 봤더니 눈을 감은 채로는 치킨은 머리를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하기를 치킨은 단지 움직인다. 언제? Its head, 머리를 to see better,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보고 위험 없네, 몸 따라가고. 먼저 보고 위험 없네, 몸 따라가고. 눈이 감겨져 있을 땐 앞이 안 보이니까 머리 안 나가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4번에 해당하는 본문은 부대 상황인데요. with 목적어 ing pp. 그럼 목적어를 주어로 가정을 했는데요. 눈은 감기는 거죠. 치킨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치킨이 눈을 감는 거겠지. 치킨은, 그러니까 눈은 감기는 거. 수동의 pp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틀렸던 게 4번이네요. 마지막 5번은 마찬가지로 그의 머리를 앞쪽으로 움직인다.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또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면 to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시제? 태? 전치사 to는 아닌가? 일단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전치사 to는 아니네. 시제 맞고 태 맞고 다 잘 썼네. 보세요. 생각보다 to에 밑줄 쳐져 있는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용법 생각하시지 말고 시제, 태, 수일치 혹은 티제, 태, 전치사 to는 아닌가 이런 거 확인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일단 수능형 문제를 웬만하면 많이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 시간에 약간 쫓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전 지금 답 찾으려고요. 박스형이면 박스만 보고 답 찾았고 밑줄형이면 밑줄만 보고 답 찾은 경우들도 많은데 복습하실 때 한번 자료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다 해석도 해보고 얘가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시간에 걸쳤던 분사는 오늘 이 시간부로 싹 끝납니다. 다음 시간은 광고 드렸던 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챕터 10 이제 전치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치사는 시험 문제에 사실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는 여러분들 독해하는데도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of를 언제 쓰는지, in을 언제 쓰는지, as는 언제 쓰는지가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근데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할 거고 빈도수로 따지면 중요도로 따지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거 아니니까 마음 편한 마음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